보내줘. 밖으로 가고 싶어. 보내줘. 문 열어줘. 자, 안녕하세요. 닥터감치입니다. 오늘 정관 수술 이후에 의학적 변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하고 내 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지만 이게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바쁜 분한테 이거 잡고 이런 걸 물어보기가 좀 그렇죠. 가르쳐주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을 잔잔한 얘기를 하면 환자들 생각만 많아지죠. 솔직히 아주 작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귀여운 스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안에서 만들어지고요. 고안에서 만들어져서 이 꼬불꼬불한 튜브를 통해서 부고안으로 합니다. 부고안에 갔다가 이 관을 통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죠. 자, 여기 생성은 어디서 되냐면은 이 고안안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주변에 간질 조직이 있어요. 레이디그 세포라는 곳에서 테스토스테론 같은 것들을 분비하게 되죠. 요런 튜브 안에 여기 세톨리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녀석이 요 스펌들을, 요 귀여운 스펌들을 요런 모양으로 키우는 역할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스펌들이 이런 관을 통해서 밖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좀 더 성숙을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이 어린 스펌에게는 꿈이 있죠. 얘가 태어난 목적이 뭘까요? 결국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이 관을 통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스펌아, 꿈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 내 꿈은 뭐가 되는 것? 바로 이런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돼서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다 이런 모습이었겠죠. 다 이런 모습.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얘가 인간이 되는 거겠죠. 얘가 태어난 이유도 그런 걸 거고, 그렇죠? 자, 하지만 우리 스펌, 귀여운 스펌의 주인이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이분을 만나죠. 이분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꿈을 가진 스펌에게 바로 막아버리죠. 못 나가게. 앞으로 넌 평생 여기 갇혀 살아. 문 열어! 하지만 열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정관 수술을 받은 것이죠. 그럼 스펌의 미래는 앞으로 이 세계에 갇혀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아주 슬픈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의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묶으면 성기능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근데 이게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게 아주 이 수술이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논문들이 70년, 80년, 90년 이때 나온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초반에 궁금했기 때문에 많이 연구됐죠. 대규모 코호트 연구. 자, 수술한 사람, 그 다음에 수술 안 한 사람을 장기적으로 관찰합니다. 그랬더니 매니얼, 남자의 1년 동안 1000년. 이 기간이죠. 1000명의 남자에게 1년.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럴 때 수술한 사람은 1.9명이 발기부전이 관찰되었다. 안 한 사람은 1.7명이 관찰되었다. 통계적으로 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고 이거 묶는다고 발기부전이 더 많이 생기냐? 아니겠죠. 자, 영향 없다. 리비도 욕구가 떨어지냐? 이것도 대규모 연구에서 리비도의 차이는 없었다. 오히려 반대된 게 있어요. 오히려 묶은 사람이 의도치 않은 임신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더라. 활발하게 활동을 하더라. 이런 연구도 있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도 있죠. 근데 이거는 대규모 연구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죠. 영향을 안 준다. 자, 용어를 좀 정리할게요. 씨맨이 이게 정액이에요, 정액. 그리고 스펌은 정자입니다. 자, 그냥 정리할게요. 그냥 이렇게 조금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씨맨은 스펌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얘가 헤엄 잘 치게, 헤엄을 잘 쳐서 사람이 되게 만들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요것도 성분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요 성분도 미세한 영향은 조금 있지만은 호르몬의 영향은 어떨까요? 자, 스펌을 만드는데 자, 일부 보면은 고안 쪽에 일부 문제가 생겼죠. 몸 입장에서는 내 출구를 지졌으니까. 그래서 일부 호르몬 변화가 생깁니다. 테스토스테론, FSH, LH라는 호르몬들이 증가합니다. 스스로 일부 증가 소견을 보이지만은 정상 범위 이내의 증가가 있어. 그리고 많은 연구들 보세요. 72년, 70년, 90년 이렇죠.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게 중론이죠. 대세 지장 없었다. 자, 그러면 스펌을 생성하는 고안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자, 이런 꼬불꼬불한 게 튜블입니다. 이런 튜블의 혈액 공급이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런 튜블의 직경 등이 경고했다. 그러니까 별반의 영향 안 받다는 거죠. 아까 스펌을 만드는 놈이 세톨리. 좀 스펠링이 좀 틀렸는데 이 세톨리 세포가 견조했다. 즉 스펌을 만드는데 영향이 없었다. 생성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 변화도 관찰됐어요. 자, 아까 내막, 요 스펌 만들어서 이런 내막보다는 기저부의 좀 위치가, 스펌의 위치가 조금 변화가 있었다 그러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중론이지만은 스펌이 생기는 위치, 생겨서 위치하는 그런 위치에 조금 변화가 생겼다. 조금 기저부 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벽이 조금 두꺼워졌대. 아까 튜블의 벽이 조금 두꺼워졌고, 스펄마티디스의 숫자가, 여기 스펌이 되기 전, 요게 스펄마티디스거든요. 이게 숫자가 조금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일변 주변 조직이 섬유화되는 소변을 보였다. 그리고 중량 대비 스펌의 숫자도 감소. 그러니까 전체 고안의 중량 대비 이런 스펌의 숫자도 감소되었다. 근데 이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조금 병리학, 조직학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었지만은 2005년이네요. 근데 이게 뭐 크게 뭐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뭐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그렇죠. 이제 필요 없는 걸 굳이 만들어야 되나? 약간 이런 게 있나 봐요.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게 정체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인데 크게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다. 자, 부고안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 부고안이라 그랬죠. 나가야 할 길이 막혔는데 이 스펌들이 계속 막 안에 만들어져서 쌓이게 되죠. 근데 이 스펌들은 생각보다 현명한 것 같아요. 이 좁은 환경에서도 상당히 적응을 잘해요. 근데 어떤 다른 동물을 묶어봤더니 정체되더니 막 나가요. 터져서. 그러니까 부고안이 터지더라. 일부. 그리고 아주 드물게 사람에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정체되고 일부는 터져서 새어나가더라.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사람인 경우에는 아주 이 좁은 환경에서 적응을 잘 해나가더라. 자, 나갈 곳이 없는데 스펌들은 계속 만들어져서 정체되죠. 스펌들이 머물 공간이 없다. 정체가 일어나죠. 이런 정체가 심해 부고환염이 발생할 수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1에서 3% 정도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 오래전 연구니까 지금은 수술법이 좀 간결해져서 훨씬 적겠죠. 자, 시간이 지난 후 새롭게 뻐근한 느낌도 이 정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꼭 있다는 건 아니고. 자, 부고환이 늘어나는 것은 부고환이 당연히 정체가 있으니까 늘어나겠죠. 70에서 100% 정도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증상은 없더라. 역시 인간은 무슨 동물? 적응의 동물. 자, 초음파로 봤더니 좀 늘어난 경우도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 증상 호소 안 했다. 그쵸? 이게 부고환이 조금 정체가 돼서 늘어나도 별다른 증상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스펌들이 나갈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흡수가 돼요. 한 3일에서 5일 정도 뒤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몸속에 흡수가 됩니다. 스펌들 입장에서 슬프죠. 괜히 내 주인이란 놈은 나를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내가 만들어줬는데 쓰지도 않고 바깥으로 나오게 하지도 못하고 몸속에서 죽여서 흡수가 된다. 자, 스펌의 입장에서 아주 슬픕니다. 그래서 부고환 벽의 두께가 조금 증가하고 튜블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빈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높다고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라고 하네요. 내 삶에 내 기능을 수행하는데, 내가 사는데,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병적인 문제를 만드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전립선의 기능은 어떠냐? 자, 이게 기능이 별 문제는 없다는 게 대부분이지만은 분비 능력은 떨어집니다. 이게 역할이 뭘까요? 자, 이게 먹여 살리는 거죠. 스펌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내가 인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분비능이 조금 감소 소견이 있다. 왜 필요 없으니까 감소되는 게 맞겠죠. 농도가 조금 낮은 경향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전체 크기나 그런 것들에는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이게 오랜 시간 후에 다른 병이 걸린다라는 연구들도 많았어요. 대규모 관찰 연구들이 많았고, 전립선암, 이거 위험도죠? 별 관계 없다. 고환암? 별 관계 없다. 그리고 림프종? 별 관계 없다. 대부분 질환들이랑 별 관련이 없죠. 아주 일부 연구에서는, 아주 작은 연구들에서는 어떤 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도 있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별 관련이 없다는 게 대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펌에 대한 항체가 내 몸에 생길 수 있어요.
항정장체요. 항정장체. 항정장체는 우리 일반인에도 몸에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스펌은 인간의 혈액과 만날 일이 없죠. 그래서 왜? 캘 쌓여 있으니까. 다치거나 어떤 아래에 로블로를 맞거나 그럴 때는 혈액이랑 만날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반인의 3%는 이런 스펌을 못 움직이게 하는 항체가 관찰이 돼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아주 빈도가 높게 증가하죠. 3%였다가 25에서 60%. 아무래도 혈액에 노출된 찬스가 높고 정체와 주변으로 새어나가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스펌 항체 발생이 증가합니다. 아주 일부에서는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든다는 작은 연구들도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지만 일부 연구들이 좀 있죠. 추구 연구들이 좀 있으면은 아마 좀 우리가 이 영향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꿈을 가진 스펌이 묶여서 나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인간은 적응하고 다른 부고환이나 고환세포,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생리적으로 적응을 한다. 요걸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크게 무서워할 거는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시행돼 왔던 수술이고 다만 이게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죠. 이게 심적으로 굉장히 심적으로 이렇게 요 수술을 받고 본인이 이렇게 심적으로 좀 위축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 몸 자체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항상 당당하십시오. 자, 닥터 가무치와 함께 완전 정관 수술 후 내 몸의 의학적 변화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닥터 가무치였습니다.